안녕하세요. 송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안부 관련 연구자와 지원단체 사이에 일어났던 명예훼손 소송과 논쟁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소송입니다. 박유화 소송과 이영훈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박유화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교수를 지낸 박유화 씨는 화해를 위해서 교과서 위안부 야수꾼이 독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2005년에 그리고 2013년에는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각각 출판했습니다. 문제는 뒤에 나온 2013년의 책 제국의 위안부입니다. 이 책 내용에 위안부와 일본군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지적 관계나 마찬가지였다 라고 하는 그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격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박유화 씨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9명의 피해자가 박유화 씨의 그 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2014년 6월 16일 날 하고 또 명예훼손을 하는데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데 명예훼손을 한 부분이 전체 328쪽에 달하는 책 가운데 무려 109군데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사에 있어서의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그리고 책의 판매 금지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 그래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박유화 교수가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직접 설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게 되자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를 만나는 것조차 달갑지 않다 하면서 접근 금지까지 신청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책의 판매 금지, 즉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17일 일부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328쪽에 달하는 분량 가운데 109군데에서 허위 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109군데 가운데 34곳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박유화 교수와 출판사는 34곳을 삭제한 삭제판을 다시 간행을 합니다. 2015년 6월 26일자로 새로운 책을 간행합니다. 삭제판을 간행합니다. 여기서 삭제된 34곳에 삭제된 내용은 전부 다 땡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유화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지는 금지되어야 한다. 즉 판매 금지는 금지되어야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의 영역이고 그래서 학문에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금지는 금지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책의 판매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명예훼손 소송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가운데 먼저 형사 문제로서의 명예훼손 소송을 살펴보면 동부지검이 2015년 11월 19일 박유화 교수를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던 박유화 교수는 2017년 1월 25일에 1심 지방법원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7일 날 내려진 고등법원에서의 2심 판결에서는 일부 유죄가 확정돼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3심 상고심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2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해서 1심처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이때 대법원이 내세운 판결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이 박유하 교수의 책에서의 기술이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서술이라기보다는 학문적인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그래서 학문적인 주장이나 의견 표명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원래 1인당 3천만 원씩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이었는데, 2016년 1월 13일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한 명당 그 3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박유하 교수와 관련된 소송 이외에도 이영훈 서울대 교수와 관련된 논란이 야기됐는데, 그의 그 논란의 주요한 그 저서가 2007년에 저술한 대한민국 이야기와 특히 2019년에 출판한 반일 종족주의, 특히 이제 후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책을 둘러싸고서 이제 논란이 야기됩니다. 원래 이영훈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그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시기의 경제 제도와 운영,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등과 같은 데서 유용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당한 조선인은 일본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8월 14일 날 전후 70년 담화로 발표된 아베 수상의 담화를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직접 납치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위안부를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일본 군과 정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얘기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직접 납치하지는 않았다. 그건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정부가 납치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전부 너무도 직접 하지는 않았다,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문서제일주의 내지는 위정자 중심의 그런 접근법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유하 교수의 소송과 함께 이영훈 그 교수의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연구자들 사이에 또는 연구자와 정치인 사이에 소송이 잇따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송자가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입니다. 이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일본의 그 강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자체가 허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그런 분이기도 한데,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 시장이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시 사회자가 요시미의 저서 종군 위안부의 영역본에 들어있는 컴포트 우먼 언급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일본 유신의 모임 소속 사쿠라 우치가 그거는 날조가 확실하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쿠라우치는 요시미 요시아키가 쓴 책의 내용이 날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것으로 발언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시미 주오대 교수가 사쿠라우치를 자기가 연구소에 날조된 주장을 하는 그런 그 학자로 폄훼했다 해서 도쿄지방재판소에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일본의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요시미의 패소를 최종 확정 짓습니다. 또한 우에무라 다카시 아사히 신문 기자의 두 가지의 소송이 있습니다. 니시오카 스토무 도쿄 기독대 교수와 문예 춘추를 명예훼손으로 도쿄지방재판소에 2015년 1월 9일 날 제소한 게 첫째. 둘째로는 같은 해 2월 10일 연달아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사쿠라이 요시코 그리고 신조사, 와코, 다이아몬드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삿포로 지방재판소에 각각 제소한 것입니다. 앞선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같이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와 논쟁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하타 이코이코 교수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요시미 저서인 종군 위안부를 둘러싼 30가지의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1997년의 책에 대해서 하타 이코이코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군 위안부를 둘러싼 30가지의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시미 교수는 30개의 논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시미 교수의 30개의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 내용에 대해서 하타 히코는 요시미의 주장을 비판, 반론하는 입장에서 7가지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그 7가지의 쟁점만을 말씀드리면 위안부의 성격, 여자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문제, 강제 연행의 여부, 모집 방법, 위안소의 생활 조건, 위안부 여성의 성격, 위안부의 민족 구성 등 7가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위안부 관련 연구자와 지원단체 사이에 일어났던 명예훼손 소송 및 논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